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JMS 총재 정명석 씨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강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JMS의 본거지인 금산, 월명동 수련원과 정 씨 주거지 등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충남경찰청과 대전지검은 이번에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해 공범이나 조력자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충남 금산군 월명동에 위치한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수련원. JMS 본거지로 알려진 이곳에 검찰과 경찰 차량들이 속속 들이닥칩니다.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의 추가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대규모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1시쯤부터 이곳 수련원에서 시작된 이번 압수수색은 충남경찰청과 대전지검이 합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인력 200여 명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금산 수련원 근처의 선교본부와 정 씨가 거주하던 집에서도 압수수색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것들 위주로 좀 압수하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금산 수련원 등에서 외국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1월에는 한국인 여신도 3명이 정 씨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정 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후 압수수색이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달 27일 정 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데 추가 기소를 통해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JMS 2인자로 불리는 정조은 씨도 정명석 씨의 신도 성폭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정 씨의 주거지와 분당 소재 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이제라도 범죄 집단에 대해서 강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신 게 정말 환영하고 또 감사드리고요. 공범들과 방조범들 싹 다 처벌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거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0년 동안 복역했던 정 씨는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경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얻은 증거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자마자 관련자와 조력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천안의 한 중학교 체육관 창고에서 생물 표본병이 깨지면서 유독물질인 포르말린 용액 4리터가량이 노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포르말린이 묻은 공을 만진 학생 7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중화제와 흡착포로 누출된 포르말린을 제거했고 현장에 출동한 화학물질 안전원은 깨진 생물 표본 용기를 수거했습니다. 대전 동구 용전동 일대에서 오토바이 주행 도중 위에 올라서는 등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을 벌인 운전자가 배달업에 종사하는 5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표식이 없는 암행 순찰차를 투입해 현장 주변을 탐문하던 도중 50대 배달업자 A씨를 붙잡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 운전 중 몸이 피곤해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 오토바이 위에 올라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 아산시의회가 캠핑카를 타고 다녔던 해외 연수에 대해 외유성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해명 자료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비단 이곳만의 얘기는 아니겠죠. 전국의 지방의회들이 코로나 빗장이 풀리기를 기다렸다는 듯 관광성 해외 연수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방 의원들의 해외 연수, 모범 답안은 없는 걸까요? 김세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산시의회는 캠핑카 등을 이용한 호주 공무 출장이 외유성 해외 연수란 지적이 나오자 목적과 부합한 공원과 복지시설 방문 등도 다수 포함됐다며 억울하다는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주요 방문 13곳을 이렇게 보면 일단 관공서도 한 절반 정도 있고 전체적인 취지는 당연히 외유성이 아니고 정상적인 연수 활동의 일부분이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거죠. 하지만 방문지의 일반 현황 말고는 전문가나 관계자 면담 내용, 수집된 자료, 정책 연구 결과는 빠져 있어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충청권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 실상은 아산시의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종과 계룡, 공주, 부여군 의회는 최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날짜만 바꿔 차례로 판박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여건 의회는 같은 곳을 2번이나 또 다녀왔고 대전시 의회도 지난해 유럽 출장 보고서를 살펴보니 전임 시의원들의 보고서를 짜집기, 베끼기 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해외 연수를 값지게 쓴 모범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회 북유럽 출장 보고서입니다. 일요일에도 4곳을 방문해 현장 견학과 간담회, 토론 등 살인적인 스케줄이 저녁 8시까지 이어집니다. 도시재생 정책 연구에 충실하도록 선도도시를 찾아 전문가와 만나고 사례를 살펴봤는데 출장 보고서가 논문집 분량인 180쪽에 이릅니다. 수집한 자료와 면담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올라가 있고 국내 현황과 비교한 리포터도 작성돼 있으며 기초의회 최초로 본회의에서 공개 발표회도 가졌습니다. 의원 연구단체를 먼저 결성해서 어젠다를 선정을 했고요. 회비교 시찰을 하는 도중에도 그날 있었던 내용들 리포트를 써서 의원님들끼리 한 자리에서 토론하는 자리들을 항상 가졌습니다. 관악구의회의 생산적 해외 출장 비결은 여행사를 배제한 사전 준비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관심 분야와 모범 지역을 선정한 뒤 현지 전문가를 연결해 철저하게 프로그램을 짠 겁니다. 3년 만에 코로나 빗장이 풀리고 다시 시작된 지방의회 해외 연수. 익숙한 관행과 결별하고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세종시의원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에게 심한 욕설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학서 의원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여미전 의원이 친환경 종합타운 정상 건립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5분 발언을 하자 욕설이 섞인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전동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혼잣말로 불만을 표시한 것이었다며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를 논의 중으로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가 가결시킨 세종시 산하 출자 출연기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세종시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공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이 반대를 찬성으로 잘못 누른 데다 의회 사무처 직원이 의장의 투표 종료 전에 전광판에 가결로 공지하는 등 실수로 빚어진 결과에 대해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을 빚은 조례안은 출자기관 임원들에 대한 최민호 세종시장의 추천 몫을 줄이는 것으로 최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기표 실수로 인한 이탈표와 공무원의 개표 실수로 가결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윤달이 시작됐습니다. 음력 윤달은 애군이 없다는 속설 때문에 한 달 전부터 조상의 묘를 개장하고 화장하려는 문의가 빗발치면서 그야말로 화장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조상을 모시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는 속설을 과신하는 건 경계할 필요도 있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화장장. 3년 만에 돌아온 윤달을 맞이해 화장시설 점검으로 분주합니다. 평소 4개에서 7개 화장로를 하루에 4번 운영했지만 최근 화장장 예약이 급증하면서 9개 화장로를 추가로 확보하고 운영 시간도 늘렸습니다. 개장률 화장 수요 증가에 따라 1 화장로 가동 횟수를 4회에서 5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화장 예약 관련 문의도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윤달이 낀 윤년의 개장 6월 화장 건수는 2014년 8만여 건을 시작으로 2017년과 2020년 매번 만여 건씩 늘었습니다. 윤달엔 굳은 일을 해도 부정을 타지 않는다는 속설 때문인 건데 대전과 세종, 충남에 마련된 5곳의 개장 6월 화장장 모두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요가 몰릴 걸로 예상하고 기존 15일 전 열던 화장장 예약 신청을 한 달 전으로 앞당겼지만 예약 대란을 막진 못했습니다. 화장에 필요한 목광과 수의 등 장례용품을 제작하는 업체들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주문이 평소의 4배까지 밀려들기 때문입니다. 한 컨테이너가 한 8,500개 정도 되거든요. 평소엔 2달에 하나 팔게 지금 한 달에 거의 2컨테이너씩 나가니까. 다만 윤달이면 피했다는 예식업계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몰렸던 수요 탓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윤달과 관련된 속설은 조선 후기 세시 풍속을 기록한 동국 세시기를 유래로 보기도 하는데
과학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이 간섭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피해보자고 이제 했던 그러한 세시 풍속인데 그것이 약간 변질이 됐습니다. 어떤 대립을 통해서라도 꼭 해결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조상을 잘 모시려는 마음이 나쁜 건 아니지만 속설에 사로잡혀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코레일이 채용형 인턴 선발 과정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6시간 만에 번복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공사 측은 지난 21일 오후 2시 상반기 채용형 인턴 필기시험 결과를 발표했지만 일부 응시자에 대한 보훈 가점 등 가산점 적용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재검증 작업을 한 뒤 오후 8시 30분쯤 합격자를 다시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훈 전형 4명과 일반 공채 5명 등 9명의 당락이 뒤바뀌는 황당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코레일 측은 불합격으로 번복된 응시자에게 사과했지만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인 아내의 직장 상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전지법 최영철 부장판사는 아내의 직장 상사 47살 B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아내와의 불륜 관계를 알고 있다며 협박해 3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논산에 사는 4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륜 관계라는 부정행위가 사건의 발단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 영조 때 관리들이 그린 별그림과 매일 관측한 기록, 알고 보니 헨리 혜성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혜성의 이동 경로와 위치, 밝기까지 세세하게 기록해 조선 천문학의 수준을 보여주는 세계적으로도 귀중한 자료인데요. 국내 천문학계가 조선의 혜성 관측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3월 11일 신묘 밤 5경 8후 이후에 혜성이 허수별자리 영역에 보였다. 혜성이 2호 별자리 위에 있었는데 형태나 색깔은 어제와 같고 꼬리 길이는 1척 5촌이 넘었다. 조선 영조 때 관상감에서 작성한 천문 관측 자료 성변 측후단자로 국가 공공 기록물입니다. 1759년 4월 35명이 25일 동안 헨리 혜성을 관측한 것으로 이동 경로와 위치, 크기, 색깔이 글뿐 아니라 그림으로 세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과거에 헨리 혜성을 연구한 결과 그 당시에 실제 위치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그다음에 밝기까지도 매우 흡사하게 그려져 있는 걸로 봐서 우리나라 천문 기록들은 세계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기록이다. 특히 왕실사나 관청에서 작성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관측 자료로 동시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없던 조선 천문학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 유산입니다. 천문연구원이 성변 측후단자 속 3건의 혜성 관측 내용을 2025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천문연구와 이를 보관 중인 연세대, 한국 유네스코 등과 함께 공식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가 혜성의 주기를 예측한 뒤 처음으로 다시 지구에 찾아온 헨리 혜성을 기록한 것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조선에서 헨리 혜성의 출현 위치와 궤도, 모양을 정확하게 담은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관측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록한 그런 기록입니다. 근데 성변 측후단자가 그런 생생한 기록이고 이것은 우리의 그 과학 수준이랄까, 과학에 대한 태도랄까 이런 걸 보여주는. 성변 측후단자의 존재는 당시 유럽뿐 아니라 지구 반대편 조선의 학자들도 같은 시점에 헨리 혜성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한 것으로 세계 과학사에도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오늘 낮 12시 45분 서천군 마산면 서천공주고속도로 안산교 부근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21톤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70대와 60대 남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승용차가 달리던 중 차선을 바꾸려다 화물차를 들이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21년 70%나 급등했던 세종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집값 하락 영향으로 올해 30% 넘게 하락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세종시의 공시가격 하락률이 전년 대비 30.68%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고 대전은 21.54%, 충남은 12.52% 하락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평균 18.61% 하락해 보유세 부담이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전시와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민선 8기 첫 당정 협의회를 갖고 주요 현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약속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과 우주산업클러스터,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과 혁신도시 조성, 호국보험파크 조성 등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인권 시당위원장은 대전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충남 지역에서 운행되며 12만여 명을 살렸던 구급차 15대가 구호 장비가 부족한 라오스로 넘겨져 현지에서 활약합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충남 13대와 대전 2대 등 모두 15대의 구급차에 산소호흡기와 경추보호대, 감염병 방지 보호복 등 54종 120개의 장비를 실어 라오스로 보냈습니다. 오늘 보낸 구급차는 운행에는 문제가 없지만 법적 사용기간이 지난 것으로 소방본부는 기술협력단을 파견해 차량 작동과 정비기술, 구급장비 사용법을 전수할 계획입니다.